처녀라는 말, 처녀는 보통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중국의 백도백과 사전을 찾아보면은 처녀는 가중부녀, 미혼여자, 제실녀 등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 우리말 하면 처녀 중에서 수처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virgin에 해당하는 말이 처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아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관자경중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 그때 이미 이 말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 처는 어떤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까? 장소를 가리키는 글자죠. 한자 사전에서 이 한자 처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27개를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장소, 처소, 또 시간, 처리하다, 대처하다, 처신하다, 처방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로 27개나 열거를 해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space, locate, deal,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처입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처자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 꽃이라는 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의 꽃에 대하여, 그리고 화랑의 순우리말이라는 영상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많이 썼던 말, 꽃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말은 어린 새끼, 어린 자식, 후손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만 쓴 게 아니라 몽골이나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일본인들도 사용했던 말이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꽃이라는 말을 한자를 빌려서 적는다면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베이비의 뜻을 지닌 말은 한자에 자, 아들 자자, 아이 아자, 아이 동자, 그리고 어릴 유자 같은 말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자로 옮긴다면 그렇다고 했죠. 즉 진의 훈차를 해서 적는다면 자, 아, 동, 유 같은 글자로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음 훈차를 하면은 꽃 화자나 구들 견자, 그리고 꽃 첫자 같은 한자로 적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의 훈차 할 경우와 사음 훈차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처녀는 본래 처자였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 이전에
처녀와 처자는 같은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처녀는 처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자를 찾아보면 처녀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자는, 자는 조금 전에 말한 곧, 우리말, 즉 일본이나 한국인들의 조상, 또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 만주 지역, 동호족들의 조상, 몽골인들의 조상은 곧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를. 이것은 장성어는 한국어로 곧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자는 곧이라는 말을 두 번 중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는 삼훈차 한 글자이고 이것은 진의 훈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새끼, 아직 덜 자란 미성숙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곧이었고, 그것을 이렇게만 써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이 글자를 쓴 것입니다. 처자라고 쓴 것입니다. 곧이라고 했다기보다는 곧이라는 말을 이렇게 처와 자로 두 번 중첩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처자를 곧을 이렇게 썼는데 처자가 아직 덜 자란 어린 아이를 가리키다 보니까 처녀라는 말로 이제 분화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처녀라는 말로 분화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처자에서 처녀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어린 아이는 남자, 여자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또는 동 하면 됩니다. 근데 여자를 다 자란 여자, 성인이 된 여자와 달리 아직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면은 중국에서는 처를 쓸 것이 아니라 동자 혹은 동여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한자다운, 원래 중국인들이 쓸 수 있는 표기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중국어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즉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아직 어린 소녀를 가리킨다면 동녀 혹은 소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녀 또는 처자라고 했느냐? 이것은 중국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처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중국인들은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 즉 몽골에서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쪽 사람들이 쓰던 말 곧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한자어가 아니라 한자어 하화 쪽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중국에는 아가씨를 꾸냥이라고 합니다. 고낭, 꾸냥이라고 합니다. 꾸냥. 중국 한자는 사실 글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나타냅니다. 아이 아자 하나만 쓰면 그 베이비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굳이 아이 아자나 아이 동자만 쓰면 되지 아동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낭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낭. 이 고자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고자입니다. 그냥 낭 하면 되는데 앞에다 고를 붙였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고를. 이 고낭이라면 원래 낭인데 고를 덧붙인 것은
여진족이나 북만주, 즉 한국과 몽골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즉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이 쓰던 꽃이라는 말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이 처녀라는 말은 기원전,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로 보입니다. 또 한 몇백 년 후에 다시 꽃이란 말이 덧붙어서 꽃낭. 이때는 이것이 진의 훈차한 글자이고 이것은 음차한 글자입니다. 그냥 낭만 해도 되는데 고를 덧붙인 것은 꽃, 베이비, 어린 새끼를 의미하는 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꽃냥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 아가씨를 가리키는 말로 문화가 된 것입니다.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본래 중국인들 쓰던 말이 아니라 중국인들, 즉 하화족들과 이웃한 사람들이 쓰는 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중국 사전을 찾아보면 처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처남, 글자가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쓰는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이나 오빠를 가리키죠. 이 첫자가 아닙니다. 아내 첫자를 씁니다. 그 처남이 아닙니다. 중국 사전에 있는 처남은 이 꽃자입니다. 처녀, 처자 할 때 그 처입니다. 중국인들이 쓰는 중국 사전에 있는 이 처남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 처녀와 똑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좁혀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남은 동정을 지키고 있는 남자, 아직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남자를 말합니다. 동남, 동자, 제실남, 이건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라는데 이건 중국인들이 의미를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화자가 되게 재밌습니다. 화자, 꽃 화자입니다. 그리고 청두자라는데 청두자는 아마 포경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남이 이러한 말들과 같은 말인데 이 처남은 꽃 첫자이고 꽃 화자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우리 한국어로 곧을 정자입니다. 역시 꽃입니다. 꽃, 한국어로 하면은 꽃, 장소, 곧을 정자, 꽃, 역시 꽃입니다. 이 말들은 중국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결국 이 말들은 하화족, 중국 한족이 쓰던 말이 아니라 이웃한 민족들이 쓰던 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처녀나 이런 말은, 처자는 한국어에도 있는데 아마 거란족이나 여진족한테도 이런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니까 남은 것은 한국, 일본밖에 없는데 이 말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거란인들이 썼을 말이 꽃이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처남이란 말이 한국에는 없는데 중국에만 있다는 것은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어에는 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 한자는 북고자인데 이 고자는 뭘 말하냐면은 남자 중에서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를 고자라 합니다. 어린 아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애들은
생식 능력이 없죠. 어느 정도 나이가 열 몇 살 돼야 생식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사실은 후세를 낳지를 못하니까 고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고자 하면은 어른인데도, 즉 나이가 성년에 차서 어른인데도 아이를 못 낳거나 그 생기기가 불안전하면 함몰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고자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 한자로 고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북고자입니다. 악기 둥둥 치는 북이 있죠. 도대체 왜 이 글자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되죠. 바로 그 고를 음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이라는 사과된 그 곧, 어린 새끼를 의미하는 곧, 베이비, 그 곧을 고라고 음차해 준 것입니다. 곧이라는 말이 일본어에서는 고라고 된다고 그랬죠. 이 고자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화자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자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화자라고도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는 꽃 화자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 같은 의미 화자 같으니까 잘못 적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화자는 곧 화자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 화자는 후대인에 의해서 왜곡된 잘못된 표기, 이 화자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역시 이 화자 고자입니다. 곧자 곧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즉 어린 새끼, 귀여운 자식, 어린 새끼를 의미하는 곧이라는 말을 처와 자로 적었는데, 그것이 버진을 의미하는 처녀로도 분화되어 나오고, 또 거기서 고낭이라는 말도 분화되어 나오고, 중국에서는 처남이라는 말로도 분화가 되어 나왔으며, 한국에서는 이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만 고자란 남자를 의미하는, 남자 중에서 생식 능력이 불완전한 남자를 가리키는 고자도 나왔던 것입니다. 처녀, 고낭, 고자, 처남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처자는 한자입니다. 이것도 한자, 전부 한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파생된 이유는 중국인들의 조상이 쓰던 말이 아닌 그들 옆에 있는 민족이 쓰던 곧이라는 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독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처녀의 상대되는 말이 중국에서는 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처녀의 상대되는 개념은 고자나 처남이 아니고 총각입니다. 총각이라는 말은 그 한자 역시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렵죠. 총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